문변의 시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우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안타까운 사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죠. 교사에 의해서 학생 희생이 됐었었는데 해당 교사가 뭐 우울증이 좀 있었다. 그래가지고 휴직하고 복직하고 이건 이제 반복했다. 범행 이전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 내용 오늘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희생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에 의해서 희생이 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교사가 7, 8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 복직을 반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건 발생하기 전에는 복직한 지가 3주 됐다고 해요. 네. 최근에 복직한 게.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며칠 전에도 업무 프로그램 접속이 안 된다 하면서 컴퓨터를 부수고 또 동료 교사의 팔을 막 꺾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좀 강조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우려가 조금씩 일고 있죠. 해당 교사가 처벌을 좀 약하게 받기 위해서 나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 있어. 그래서 심신상실이고 심신미약이야. 이걸 주장할 거라는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신상실, 심신미약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일단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신장애가 있어서 어떤 판단을 못하거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약해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심신장애는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뭐 어떤 약물 중독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상태인데 심신상실은요 말 그대로 상실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나 뭐 이런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 라는 거고요. 네. 근데 미약은 상실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아주 현저하게 판단력, 분별력 같은 것들이 약해져 있어서 도저히 좀 정상적인 상태로는 볼 수 없는 상태. 네,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의사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이렇게 심신상실이다, 심신미약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일단 상실과 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경우가 다른데 우리 형법상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것을 처벌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죄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당 방위라든지 뭐 이런 위법성을 없애는 그런 요소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난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한테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고 비난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이 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상실이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냥 어린아이나 뭐 지적 장애가 있다거나 이것이 너무 심하면 이 잘못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심신장애로 인해서 심신상실이면 처벌을 아예 못하고요. 하지 않고요. 심신미약이다라고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지 또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 상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저는 그 당시에 심신상실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법으로 정해놓은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정해주는 곳이 우리 치료감호소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식 명칭은 국립법무병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의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해요. 그래서 정신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혹은 미약의 상태였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정을 보고 이제 근데 또 진단을 해줬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서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일단 결론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라고 왔더라도 재판부에서 봐가지고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범행의 전후 사정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심신미약으로 보여도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다든지 그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아주 명확한 행동들을 했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신감정상 미약으로 나왔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감정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심신장애 상태가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약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은 처벌을 못하고요. 못하는 거고. 미약이면 감경 요소, 법정 감경 요소여서 법정형의 절반 정도로 일단 상한선이 깎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이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임의적인 감경 요소예요. 미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이었던 거 그래 인정할게. 근데 형은 안 깎아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심신 상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죄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죄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심신 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재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사실 심신 상실의 인정이 극히 예외적이거든요.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태 아니면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무죄를 선고하되 치료감호 처분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무병원 있잖아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처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그런 처분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감호법에 따라서 15년까지 수용이 돼요. 그래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적절한 관리, 아무리 이걸 치료를 해도 빨리 안 된다. 그러면 15년까지는 수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처벌이 약해진 사건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들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은 그 당시에 모두들 왜 이런 사건에 처벌이 저렇게 약하냐라고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은 조두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너무 어렵고 피해도 너무나 중대해서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었는데 이 피고인 징역 12년형 선고받았거든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았느냐. 근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습니다. 만취해서 판단 능력이 없었다. 라는 식이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취는 자기가 술을 마신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사유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게 인정이 되어버렸던 거고 이제 약간 비화로는 그 당시에 검찰 측에서 조두순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정이 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미약이 인정이 됐습니다. 현행으로는 제가 좀 전에 미약이 인정돼도 감경 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경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18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버리니까 법정형이 절반으로 깎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유기징역의 상한도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었어요. 재판부에서 1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12년을 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이고 가중하면 5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낮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제 요 사건은 징역 12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된 것이고요. 또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하고 급성 중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하고 이모를 좀 해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재판부에서
LSD라는 약물이었거든요. 이 복용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떤 판단 능력이나 제어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인정해서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요. 다만 마약 투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를 해서 징역 2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감호도 같이 선고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왜냐면 마약도 자기가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 약물이나 음주를 하면 이런 행동이 나올 거라는 걸 예견하면서 했다고 하면 감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마다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음 사건은 또 이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다음에 대피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건. 있었습니다. 이거 2019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상 계단으로 대피하잖아요. 그 대피하는 계단에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됐어요. 전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심신미약 같은 것이. 그런데 이 정신감정으로는 사실 조현병 판정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치료 감호 보호관찰 처분도 이미 받았었고요. 근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1심에선 사형이었는데 2심에서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기는 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요. 아니 이렇게 피해가 큰 사건에서 심신상실로 무죄 나오고 심신미약으로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편입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은 좀 예외적인 사건들이고요. 실제 사례에서는 심신상실이나 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실의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아주 지적 장애가 심해서 전혀 이건 판단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사건 외에는 심신상실은 거의 없고요. 심신미약도 없고요. 이제 많은 사건들에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도 배우자의 오랜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배우자를 이제 해쳤다라고 주장한 분도 계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수십 년간 조울증을 알아온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현장에서 긴급 입원 처분이 돼버렸어요. 너무 이제 경찰관들이 보기에도 심하니까 곧바로 입원을 시킬 정도로 이런 분이었는데도 심신미약으로 정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좀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걸 양형 사유로는 삼아서 형을 조금 이제 약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인정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이번 대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 우울증 앓았다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었다. 과거에 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정도는 어렵고요. 정신감정 나와야 되고요. 나와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신미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음주 감경 이거잖아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법원에서도 요즘에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인정 안 되고요. 실제로 제 이제 피고인 중에서는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식당을 신발을 신은 채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만취 상태였던 분이 계신데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은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뭐 술을 마시거나 약물 중독 상태가 돼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심신미약 규정 악용하는 경우도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 양형 기준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잘못을 어떤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내가 술 마시고 하면 처분을 약하게 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술을 마시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차라리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원래 술을 좀 마시면 사고를 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예상대로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 이때는 감경 조건으로 봐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놔서 음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라고 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